안녕하세요, 풍뉴스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 새해를 맞아 올리는 두 번째 영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MBC 가요 대제전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영님에 대한 팬심이 2022년은 작년이 된 2021년보다 더 활활 타오르게 됐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영님에 대한 소식이 깜짝 놀랄 내용들이 지금 계속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어제 빼먹고 미처 못 전달드렸던 깜짝 놀랄 내용까지 바로 한번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님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면 오늘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력이 대단하다. 임영웅 새해 첫날 멜론 탑10 싹쓸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님이 새해 첫날부터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사이트인 멜론 탑100에서 상위권을 점령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오전 오늘 8시 기준으로 영웅님의 첫 OST 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역시나 1위에 올라섰고 5위와 7위에는 각각 이제 나만 믿어요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랭크가 됐으며 8위와 9위에는 그대라는 사치와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히어로 노래가 10위를 장식하며 탑10을 싹쓸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부터 영님의 음원 파워가 싹쓸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공유스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어마무시 10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위에도 12위에도 13위에도 17위에도 영님의 노래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공유스가 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는 일단 탑100 안에 무조건 모조리 들어간다라는 건 정설이며 그 대부분의 노래 순위가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웅님의 정규 앨범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렇게 20위권 안에까지 넓게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탑100 안에는 더 많은 노래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영웅님의 정규 앨범, 요즘 정규 앨범 노래 발매하면 우리가 옛날 90년대에 듣던 노래처럼 막 10곡, 15곡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5곡에서 7곡, 적으면 3곡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영웅님의 정규 앨범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보통 음원으로 별도 발매를 하거나 정규 앨범에는 많은 곡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3곡에서 5곡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3곡에서 5곡, 지금 영웅님의 노래 탑10 안에 들어간 노래가 벌써 몇 곡입니까? 1위에 하나, 5위에 하나, 7위에 하나, 8위, 9위, 10위, 6곡이 들어갔습니다. 영웅님의 정규 앨범 노래가 6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노래가 멜론이라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탑100 중에서 그것도 탑10 안에 5곡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매와 동시에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의 파워는 사실 아이돌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유라고 할지라도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아이유와 같은 정말 대세 중에 대세인 가수들도 쉽지 않은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보 누가 가능하게 만드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 음원 파워를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음원 파워만 막강한가요? 아니죠. 바로 영웅님의 팬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1월 1일도 어김없습니다. 해외 팬분들께서 카톨릭 사랑의 평화 집에 200만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온 건데요. 말 그대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에 200만원을 기부한 겁니다. 200만원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임영웅은 지난해 연말 단독쇼를 통해 자신을 지탱해준 건 영웅시대에 대해 단단한 뿌리였다고 전했다. 영웅시대에게 임영웅은 희망과 위로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우리 모두 수고했고 올 한 해도 임영웅과 함께 건행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똑같죠. 똑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에 이 영웅시대와 임영웅이란 가수가 승승장구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 하건 우리는 최고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 마음과 최고의 팬덤, 최고의 가수라는 타이틀을 잃지 않고 종횡무진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 왜 전국을 하늘빛으로 물들릴 수밖에 없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127만 명이 돌파됐고 11억 8천만 뷰가 넘어가고 있으며 쇼츠 채널도 20만 구독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거 2022년 어떻게 될까요? 홈뉴스는 전부 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쓴다면 아주 불가능한 수치도 아닐 거라는 큰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2019년과 2020년과 2021년이 매해 영웅님의 파급력과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은 배수 이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세라면 이번 2022년은 단독쇼까지 끝마쳤고 정규 앨범까지 발매되며 단독 콘서트까지 진행할지 모르는 이 히어로의 추세와 행보를 두고 봤을 땐 충분히 2배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MBC 가요 대제전도 초대박이 나고 말았죠. 2021년 마지막을 장식한 최고 시청률 7.4%. 야, 지금 지상파,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연기대상, 연예대상, 그리고 가요대상, 각종 시상식에서 이 7%가 넘는 시청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유재석 님이 이 연예대상을 받을 때에 이 시청률이 7% 가까이 나왔는데 이 가요대제전 7.4%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기대상과 연예대상은 사실 이제껏 이런 가요대전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보여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 가요대제전이 아니라 아이돌대제전이 됐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날 많은 팬덤을 보유한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결국 출연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7.4%. 왜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히어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7.4%가 가능했느냐? MBC가 아주 전략적으로 영웅님의 무대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1부가 굉장히 길었고 2부가 끝날 때쯤 12시가 넘어갈 때쯤 영웅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12시 땡치고 김연자님의 무대로 넘어가는 이 내용 뽕뉴스가 아침 영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요대제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이 종료되었죠. 이렇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영웅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눈을 비비며 기다리며 시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청률이 7.4%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게 아이돌들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청률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바로 히어로의 영향력과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팬 활동 덕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뽕뉴스가 너무 아쉽게 빼먹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죄송스러운데 빨리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영웅님이 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뽕뉴스도 이 가요대제전에 영웅님이 언제 등장할까라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웅님이 인스타 라이브를 한 걸 아예 빼먹어 버렸네요. 그리고 이 영웅님의 무대가 끝난 이후 바로 인스타부터 뽕뉴스는 뒤져봤는데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영웅님이 무대가 나오기 직전에 깜짝 짧게 라이브 방송을 한 6분 정도 했었던 걸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내용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옷방 라이브 방송을 깜짝 켰습니다. 이렇게 2021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잠시라도 함께 하고자 라방을 켰습니다. 가요대제전 보고 계시죠? 저도 보고 있다가 딱 인사만 하고 나가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할머니 댁에 가려고 했는데 일단 할머니의 자녀분들, 엄마, 이모, 삼촌이 가셔야 되니까 코로나다 보니까 인원을 나눠서 엄마, 이모, 삼촌만 먼저 가시고 그리고 추후에 저는 친척 동생들을 데리고 다녀오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몇 시쯤에 출연하냐고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2021년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한 해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해볼까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또 좀 길어가지고 파마도 좀 해보고 염색도 해보려고요. 저도 젊은이로서 해보려고요. 추천하시는 컬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막 너무 이제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런 색은 안 하고 이제 조금 그래도 차분한 느낌의 염색을 한 번쯤은 더 나이 들면 별로일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고 싶어요. 참아줘 젊은이 참을까요? 검정색 유지할까요? 염색을 하고선 저만 만족하고 여러분들께 방송 보여드릴 땐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기분 전환 겸 염색도 한번 살짝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가요대제전 보면서 아이돌 분들 나오는 거 보면서 멋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음을 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라이브 페이스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공개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행이라면서 이렇게 짧은 라이브 방송을 영님이 끝마쳤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일단 영님이 염색을 하고 싶어하고 역시나 파마를 하고 싶어한다. 사실 이건 영님이 예전 코로나 확진 끝나고 난 이후에 격리됐을 때 트롯맨들이 확진됐을 때죠. 영님은 확진이 되지 않았음에도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설문조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댄디컷을 원해서 뽀글이 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님이 아무래도 이번 가요 대대전 때 이 어린 아이돌들의 무대와 화려한 염색, 헤어스타일링을 보고 영님도 이제는 트롯을 벗어나 좀 트렌디한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하는 열망을 저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는 이 젊음을 주기 아깝다. 그 말이 뭐냐면 굳이 이 젊음 말 그대로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 외모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이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젊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님도 이제는 30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양한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응원합니다. 아예 파격적인 컬러도 좋고요. 아이돌들처럼 하시고 싶어하는 스타일링 저는 원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30대가 어제 30대인가요? 예전 20대처럼 똑같이 젊음을 유지하는 나이대입니다. 더군다나 영웅님 완전 동안 외모에 모든 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팍팍 응원드리고 싶고 아예 이렇게 밝은 컬러 탈색해서 막 회색 컬러 해보고 싶은 색깔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웅님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뽀글이 웅에 염색 한다면 무슨 컬러? 원하시고 응원하는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혹시 알까요? 영웅님이 또 댓글을 볼지. 자, 우리 영웅님의 새로운 모습 2022년 열렬히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 겁니다. 연달아 올라올 또 대박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이런 스밍 팬활동 올해도 열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